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식물 키우시나요?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또 생각보다 잘 자라질 않아서 키우면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이런 식물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는가 싶더니 이번 주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신 저희 종목 119에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언제 물을 주고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최고의 종목 원예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짚기 전에 제가 전화와 문자 상담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창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네네. 오늘 시장 봤을 때는요, 또 하락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락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분야가 있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 분야는 사실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쪽에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종목도 진단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시 반에 공개 방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업종이나 테마는 한 가지다. 일본의 경제 보복.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짧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이 드리고 왔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많이 연락 주시고 또 야간에 진행되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까지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긴급 진단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하면서 사실 뭐 어제 했던 방송이나 오늘 방송이랑 내용이 되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미 협상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우리나라 지금 이제 큰 이슈 다 끝났잖아요. 지난달에 G20 끝나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일본이랑 이제 갑자기 싸우면서 현재 뭐 한일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R&D나 또 소재 국산화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투자도 더 많이 하고 투자자들의 인식도 좀 좋아지고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좀 타격은 있겠죠. 타격은 있겠으나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일 터져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분야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8월 달까지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죠? 8월 달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8월 중순쯤에 한국을 일본의 어떤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단 좀 길어지는 것을 예상을 한 달 정도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이어질 거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 우리 증시 보면 어떻죠?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매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 소재 장비와 그 이외에 또 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쉽게 매도하셔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중간에 매도하고 나중에 팔고 나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이외에 다른 업종들을 보자면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그 중에서 뭐죠? 바로 미래차. 제가 미래차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미 제가 미래차 관련주에서 요즘에 후성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종목을 이미 예전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벌써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그죠? 이미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요. 한국은 자동차를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부품은 수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을 살리려면은 그쪽에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정부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래차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또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경기가 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들 불구하고 친환경차 분야에 있어서는 수출이 증가를 했대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한국의 친환경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어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산 그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이쪽은 좀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수소 경제 이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테마를 보기 때문에 역시 이쪽 관련된 보유종을 보유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쪽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차 관련해서는 지금이 저는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되는 종목들 제가 지난달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 종목 여러분께 권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시세가 좀 발생하면서 지금이라도 살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사셔도 되니까 미래차 관련된 종목은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들은 아쉽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진단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갔으면 좋겠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무역 분쟁이 우리 시장에 새로운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도체 소재 종목 관련해서는 8월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하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래차 관련 종목들 유망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진단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EM코리아를 선택하신 분이시네요. 뒷번호 526님이신데요. 자, 526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26님. 지금 제 컴퓨터에서 안 보이고 있는, 여기 있군요. 네, 꼭 부탁드려요. EM코리아 30%의 매수가 6,700원입니다.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너무 손실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EM코리아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손실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네, EM코리아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과거에 수소차 관련주로 굉장히 시세를 냈던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계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인데 둘 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테마예요. 첫 번째로 봤던 수소차 관련주를 보게 된다면 아까 제가 강조드린 미래차 테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좋은 거예요. 그죠? 친환경차, 미래 수소차에 대한 재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기계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스마트 공장, 기계,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내용에다가 현재 지금 일본이 한국을 이제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일 수 있기 때문에 기계나 수소차 둘 다 저는 굉장히 유망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EM코리아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6,700원대 보유하고 계시다가 혹시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손절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어려운 기간들 다 지나가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 지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최저 바닥에서 팔았구나.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시작 있는 흐름으로 보셔도 돼요. 이제부터 주가가 무럭무럭 자라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올해 초에 10,000원대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여기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8,000원대 위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6,700원이라는 가격은 선을 그려보면 여기예요. 이 정도 선이고 현재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 종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연초부터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싼 구간에서 들어가셨는데 더 싸진 거죠, 지금은. 어쨌든 첫 번째 매수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걱정하실 구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너무 걱정돼서 밤잠을 못 이루시겠다고 하면은 좀 기다리시면 금방 본전 올 거예요. 본전에서 정리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조금 더 가져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걸로 보니까 1차 목표가 7,000원 보시고요. 그 자리를 돌파할 경우 그 다음에 한 8,0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0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내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소차에 관련된 그런 뭐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 정책이 지금 9월 달에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잘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본전까지는 기다려 보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1차 목표가 7,000원, 2차 목표가 8,000원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살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M코리아는 지금이 매수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7,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7,000원을 돌파한다면 8,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008님이신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1,300원에 30%입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은데 더 담아도 될까요? 아니면 더 하락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51,4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10,000원가량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 손해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딱 듣자마자 이거는 바이오주구나. 그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황이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좋은 내용이 나와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탈 분위기. 이거 들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자금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세력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매수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냐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급락 나오면은 받아먹고 그러고 있지 주가를 위쪽으로 올려서 살려는 행동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겁먹어서 팔려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뭐 가격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파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막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래쪽에 물량을 대고 있고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던 사람들은 손절하고 있고 신규 매수자들은 신나서 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이 바이오 제약주가 재작년이죠. 2017년도처럼 그렇게 영광을 보여줄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 외에 여러 가지 바이오 제약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장기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사업을 좀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좀 개선될 만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게 계속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부분 유명한 기업들이 전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 좀 해결되려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오늘 51,4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최저가가 이제 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바닥이 5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막 무너져서 막 반토막이 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진 않고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많이 내려왔어요. 충분히 많이 내려온 가격이고 6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름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얼마짜리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달에 무려 16만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거기서 산 사람들은 바보죠, 솔직히. 그 비싸게 사신 분들은. 근데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입니다. 5만 원이에요. 아무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회사가 뭐 돈을 못 벌고 뭐 사고를 쳤어도 이만큼 빠졌으면은 한 번 정도 시세를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하락하는 추세가 돌려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락하고 바닥 횡보도 오래 하고 그러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일단 웬만하면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저는 보유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야 살 수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는 전혀 추가 매수의 그런 어떤 구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사지 마시고 있는 것만 그대로 들고 가셔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대충 해서 추세를 좀 그려볼 텐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쭉쭉쭉쭉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부딪히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은 또 반등 나오고 이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뭐 7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7만 원 절대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7만 원 보고 가져가신다면 장기전으로 가져가신다면 올해 한 겨울쯤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제약주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행히 오늘 코스닥 흐름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종목들도 머지않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도달하는지 저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라고 하시면은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요거는 좀 넉넉하게 보신다면은 손해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7만 원 목표가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유를 해야 한다.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겨울에는 7만 원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제약 바이오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하나 문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066님이신데요. 5066님, 수젠텍 50% 7,600원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네네. 사이에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향후에 반등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수젠텍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이제 업종을 보면은 하실 거예요. 바로 이 종목도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에 속하는 종목인데 신규 상장주예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상장하기 이전에 이미 시세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상장이 돼가지고 상장한 첫날부터 급락이 나와서 5월 28일 날 상장을 했는데 지금 벌써 2달도 안 됐잖아요. 그때 가격이 대략 한 10,000원대였으니까 지금 7,000원까지 빠졌으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이렇다를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하락하는 그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미 상장하기 이전인 우리 장외에서 거래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3월 18일 날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상장했을 때 시점보다는 그 이전부터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8,000원대에서 지금 7,000원 구간까지 급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지금 최근에 더 추가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7월 달 들어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직 바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닥이 끝나려면은 적어도 주가가 8,000원대는 넘어가는 걸 봐야 이제 좀 바닥이 끝나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저는 8,000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면 발바닥이에요. 그냥 발바닥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거래할 때 발바닥에서 좀 지나가서 복숭아뼈까지 올라가면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복숭아뼈가 제가 보기에는 8,000원이라는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인 7,600원이라는 가격은 그것보다 더 내려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올라갈 때 이제 중간에 매물벽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처럼 뭐 바이오 제약 업종이 지금 막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막 신약 대박 나고 이런 상황이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사요. 마구마구 사는데,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삽니다. 분할 매수하고 더 싸게 살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가는 내려가게 돼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사면 대박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주가는 보통 대박이 나는데, 바이오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신중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많이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젠텍은 언젠가가 정말 진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공모가가 있어요. 상장하기 이전에 공모가인 12,000원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은 분명히 저는 언젠간 한번 도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올해라든지 내년 초반부에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한다면은 일단 10,000원 근처, 10,000원대도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저 10,000원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9,900원 정도를 잡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10,000원에 팔려고 이렇게 내놨을 거예요. 10,000원 거면 팔아야지. 물론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50%나 들고 계시면은 이거는 많이 들고 계신 거예요. 이 수젠텍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원도 안 돼요. 물론 빠져서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작은 종목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보시면서 심장이 철렁철렁 하실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이 무지 크니까. 그죠? 그래서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9,9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매도하셔서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거의 바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져가셔서 좋은 가격에서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젠텍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고 향후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9,900원 터치 시에는 분할 매도하시라라는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만나볼까요? 뒷번호 2265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SNS텍 8,800원에 50%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라고 하신 거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이 SNS텍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SNS텍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미 시세도 많이 발생했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나오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흐름 보면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SNS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우량주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에 있는 IT 기업이고요. 자, 회사 내용들을 보면은 실적이 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량주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았고요. 거기다가 여기 회사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 OLED 이런 것들 다 지금 앞으로 잘 나가는 테마잖아요. 그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어땠어요? 연초에 여러분들 주변에 뉴스 보시면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어려워가지고 수출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가 반도체가 바닥이었어요. 그죠? 그때부터 반도체주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힘을 받아서 올라가던 도중 일본이라는 새로운 그런 위기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한테 대박 호재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게 이미 많이 올라온 건데 더 추가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이미 다 반영됐고 이제는 나와야죠. 이 종목이 작년에 얼마짜리였냐면은 작년에 2,000원, 한 3,000원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작년 겨울에 2,5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종목이 지금 9,500원까지 간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보유하신 분들이 전량 매도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왠지 오늘 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꼭지에서 물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보실 것도 없어요. 좋은 내용이지만 좋은 종목이에요. 아주 좋은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고 같은 기간에 다른 종목보다 더 시세가 많이 났던 거예요.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나와야죠. 그죠? 바닥 대비해서 4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매도하시고 내일장 개장하자마자 분할 매도하셔서 비중을 많이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일단 나중에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일 이 종목은 전량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NS택은 많이 올랐다.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신청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네네. 네, 아까 주식 랭킹쇼에서 저희가 살펴본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매수가가 620원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오늘 매수했어요. 아,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0%입니다. 20%요? 50%. 5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문가님과 예, 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기분 많이 좋으시겠네요. 예. 그죠? 요즘 장도 어려운데, 그죠? 네. 네, 일단 매수 아주 잘하셨고 비중도 조금 많다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수익 나셨으니까 이건 잘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 재료가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 IT주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오늘도 힘을 받아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긴 한데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차익 물량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미 이거 지난달에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주가가 거의 뭐 200 얼마였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 비하면 벌써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가격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테니까 네. 그 가격이 지켜진다면 가져가시고 못 지킨다면 파는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런 경우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케이스는 이런 거는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 같으면은 오늘 고점에서 팔았을 거예요, 그냥. 수익 났을 때. 그리고 이제 밀리면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 상황을 제가 좀 보니까요.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이지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내일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밤 사이에도 지금 글쎄 모르겠지만 뭐 일본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사라질 만한 부분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내일 이 종목을 가져가시고 아침에 지켜보시는데 주가가 7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일단 전량 매도. 네. 네, 일단 전략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장 아침에 갭상승으로 붕 떠가지고 막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더 지켜보시면서 신고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고가가 7,740원이니까 내일장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5분, 10분 사이에 740원 넘어간다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동전 주고 막 가벼운 종목이니까. 네. 그래서 내일장 아침에 일단 한번 보시고요. 아침에 고가를 돌파한다면 조금 이제 지켜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흐름이 안 좋아서 700원을 위협한다든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저는 비중을 줄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좋은 내용이고 좋은 종목은 맞는데 지난달에 200원대부터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은 그죠? 한 3배 이상 올라온 상태니까 네. 한 달 만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진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일장 일단 7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반절 정도 일단은 파시고 또 이제 바로 회복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절 정도 팔고 저는 나머지 물량도 이제 뭐 바로 살아난다면은 다 파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 다음부터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일단 수익 난 것부터 챙겨야 되니까 찬차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점심 동안에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다가 이제 뭐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팔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네 오늘 흐름도 좋고 시간의 고래 상황도 좋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보고서 이건 대응하면 되겠고요. 700원만 지켜준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700원 이탈 시에 비중 줄이시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 네.
네, 이 아이디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70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시라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 해봤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 오신 분들께 사실은 어제 제가 야간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매수가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어제 제가 뭘 드렸냐면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들어왔을 때 수혜가 되는 종목을 하나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급등할 줄은 저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IT 쪽, IT 분야의 일본의 경제 보복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완전 이거는 이득이다. 이번에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것보다 더 큰 뉴스가 나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게 사실은 더 큰 이슈잖아요. 이쪽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과 북한. 이 북미 협상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어떻죠? 다 교착 상태예요, 지금. 서로 간의 의견만 있을 뿐 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 대한 이 테마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하고 미국에 가서 도움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판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오늘 역시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해당되는 바로 수혜가 되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오늘 상담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매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매도하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제가 괜찮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제 종목을 못 잡으셔서 아쉬운 분들이라면 오늘 밤 방송에 오셔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이 종목 잡아가지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공략에 성공하셔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수혜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종목진단 119 글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790님이신데요. 이스트소프트 9,000원에 20%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수익 보고 나오고 싶은데 대응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스트소프트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자, 이스트소프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을 9,000원에 사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신 거니까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더 칭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스트소프트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떤 상황이냐면 6월 달에 대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6월 17일 날 신고가 기록하고 그 상한가도 가고요. 그죠? 시세가 많이 발생한 다음에 여기 6월 17일 날에 완전 신고가에서 대량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대 연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세가 밀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주가가 시세가 올라갈 때 물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이 빠질 때 갑작스럽게 빠져버리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못 팔고 그냥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쪽에서 이제 물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전까지 올라가면 팔아야지. 상황이 더 내려가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본전 오면 팔아야지라는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더라도 그 가격 근처에서는 벽이 하나 생겨가지고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물타기를 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가게 되고 주가는 추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하락 추세를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는 거는 이 종목을 좀 장기로 보시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죠?
추가 매수를 해서 길게 보실 거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면은 일단 저는 조금 더 하락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비중이 전체 비중이 한 5% 샀다. 아니면 10%를 샀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 밑으로 한번 사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20% 정도 들어가신 상태라면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처음에 내가 샀던 물량만큼 똑같이 사야 효과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는 게 더 좋죠. 근데 지금 20%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20%더 산다. 그리고 이미 비중 40%예요. 전체 계좌에 40%가 들어가 있을 만한 종목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은 추가 매수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8,000원 이하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9,000원대라는 가격에 이 파란색 화살표가 가득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서 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물벽이에요. 올라가더라도 지금 9,000원 넘어가기 힘들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 경우는 저 9,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 손절할 만한 가격. 제 생각에는 9,000원에 사신 분들이 8,000원까지는 견디다가 8,000원이 깨지게 돼서 7,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불안감에 매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11,950원 저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8,000원이 깨지고 7,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마 공포감에 던질 수도 있어요.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매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2차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8,000원 아래 가격에서 비중은 한 10%에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비중으로 잡아드리고 주가가 8,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 한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잡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단가도 충분히 내려오고 가격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왜 주가가 깨지는데 사라고 하냐? 무슨 회사기 때문에? 보안 회사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인가요? 정부에서 보안 관련 쪽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정부의 정책주기 때문에 이 종목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00원 이하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면 9,000원 목표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 전략 드릴 테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트소프트는 2차 매수 8,000원 아래 선에서 하신다면 9,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 지금 칭찬과 더불어서 말씀 중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고생이 때문에 많습니다. 연락 주셨나요? 다산 네트워크요. 다산 네트워크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대.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예. 2,000원 가량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은 네, 좋은 고생이 종목.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종목은 좋은 종목을 사시긴 하셨는데 매수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분위기는 사실 안 좋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진작에 파셨어야 되는 종목인데 현재까지 일단은 저는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은 통신 장비 업종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요 이제 차트 보면서 같이 볼게요. 통신 장비 업종인데 요즘에 통신 장비 업종을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해요. 흐름들이.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 중에 보면은 뭐 RFHIC나 이런 것도 보시면 주가가 잘 가다가 그나마 이 종목은 좀 살아있는 흐름인데 아까 같이 빠지다가 다행히 이 종목은 살아났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도 최근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었는데 가다가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오늘 좀 빠졌어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신 장비주 쪽에서 이미 잘 나가던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왜 포기하지 말고 더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다산네트워크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뉴스를 보실 수도 있어요. 다산네트워크스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와서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올해 흑자 전환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예요. 사실 다른 통신 장비주들은 그 정도까지 좋은 종목들은 많이 없어요. 맨날 적자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냥 테마 엮여가지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 다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실적이 기대감이 되는 종목이고 지금 이게 제가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갇혀가지고 요 사이에 갇혀가지고 힘겨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 가격을 돌파했는데 이게 거의 뭐 2012년도 이후로 한 뭐 6, 7년 만에 처음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시세가 발생해서 차익 물량 한번 쏟아지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죽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정말 진짜 막 수년 만에 이런 돌파가 나온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고 한 번 정도 재차 상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격이 어디서 설정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10,000원대에서 지켜졌으면은 이거는 정말 대박이라고 했을 건데 10,000원이 깨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11,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10,000원에 손절하셨어야 돼요. 손절하고 더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서 그걸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구간은 대략 한 9,000원을 이탈하기 전에 저점이 한번 나와서 한 번 정도 반등은 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달 후반부나 다음 달 정도면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 실적 내용 나오면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가격대는 한 9,000원대 초반에서 저점이 형성돼서 반등이 나와서 10,000원 근처까지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분위기를 보고서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매수가가 아쉽습니다. 좋은 종목인데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한 오늘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가져가 보시고 매도가는 한 10,000원 근처 보시면은 저는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 통신장비 업종이 잘 되려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져야 돼요. 그런 경우가 되면은 중국의 뭐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이 점점 압박을 더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지금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화웨이에 대해서도 월말쯤에 규제를 좀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신장비주가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진다면 이 회사의 주가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화해 분위기라든지 그냥 평행선을 달린다면 주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적정 매도가는 10,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팔면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다시 한번 주가 실적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거나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오늘 저기 다산네트워크스 보니까 300억 증자를 한다는데 네네. 그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지금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공시를 보면은 돼요. 여기 이제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장 끝나고 나왔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니까 310억 원 규모의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이거든요. 회사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행사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채권을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격을 얼마를 쳐주냐면 9,800원을 쳐준대요. 그럼 오늘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채권 받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꿨을 때 9,800원이라는 가격을 정해줬기 때문에 현재가는 그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조금 더 저는 올라가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네. 저기 시간에도 떨어져가지고 네네. 그렇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11,85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 지금은 그 흐름이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나오는 게 지금은 최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000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진단 요청을 해주시면은 다시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시 또 제가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잡아드린 대로 한번 잘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산 네트워크스는 9,000원에서 10,000원 선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847님이신데요. JW홀딩스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9,000원에 2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JW홀딩스 오늘 상한가를 썼는데요. 아직 매수가까지 못 왔네요. 전문가님 너무 고점에서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바이오 제약 업종이에요. 그죠? JW 중해그룹에 있는 종목인데 9,000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높은 가격일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싸게 사신 건데 주가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더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온 그런 상태인데, 일단 현재 오늘 재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할 걸 생각하고, 일단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장 오전장 안에 주가가 8,00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재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일 8,000원 못 넘어간다면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홀딩스까지 살펴드렸고요. 마치기 전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뭐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공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보니까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도 시점이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전 항상 바닥에서 출발하는 걸 좀 드리고 싶어요. 더디더라도. 그게 수익이 더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 북한이나 중국처럼 아까 말씀드린 미국, 북한, 미국, 중국 같은 그런 구간에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IT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개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개별주보다는 시장의 트렌드,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IT 반도체 쪽의 트렌드에 집중하시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저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119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고요. 종목 진단 119 글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그 밑에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종목 진단 119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